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어준 씨가 벌금형이 2천만 원이에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거의 뭐 네. 벌금형 치고는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보통 개인 간의 어떤 부분, 이거 물론 이제 이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조금 중대하기도 합니다만은 1심에서 2천만 원 나왔다는 건 굉장히 형이 범죄 행위가 굉장히 중하다라는 걸 보통 얘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호준석 대변인 입장에서 언론인이시기도 하니까 과거에 이 판결이 좀 또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그 어떤 거대한 그 서막이 이제 열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자면 대한민국의 이 여론을 크게 왜곡하고 하면서 엄청난 권력을 거의 뭐 10년, 20년 정도 이렇게 그 쥐락펴락했었던 거 아닙니까? 이 김어준 권력이. 근데 이게 이제 붕괴해가는 그 서막 그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최근에 그런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 하던 일을 하면 무슨 때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안 하던 행태를 보여줘요 요즘에. 뭐 내 사업은 건드리지 말라. 그러고 어디 가서 뭐 한식당을 뭐 차렸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난데없이 김민석 CCTV를 본인이 이제 공개를 하질 않나.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했는데. 이게 이제 드디어는 이런 그 거대한 거짓에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분이 한 게 사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아닙니까? 빙산의 일각이에요. 개표 부정도 얘기했었고요. 부정선거 거의 그 원조죠. 이 사람이. 그다음에 뭐 세월호, 천안함, 침몰설. 그다음에 천안함 좌초설, 생태탕 페라가모, 부정선거의 원조죠. 부정선거 그렇습니다. 뭐 그 한동훈 암살조, 뭐 등등 뭐 말할 수가 없죠. 이 거대한 거짓말들을 다 쌓아왔고 우리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쳐왔었던 사람인데, 근데 그 중에 그 한쪽 벽이 이제 좀 무너지기 시작하네. 저 이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불안하니까 본인도 본능적으로 불안하니까 안 하던 행태들을 하고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막 건너가기도 하고 그런 것 그런 그 굉장히 좀 저는 좀 희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판부에서 판결문 내용을 잠깐 보면 여기서 피고인은 김어준 씨죠. 김어준 씨가 전반적으로 존댓말 이 방송에서 이 이동재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방송에서 존댓말로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피해자,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를 얘기하겠죠. 언급할 때 피해자의 말을 언급할 때는 반말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견 표명과 피해자의 말을 구분했다. 그래서 청취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인식을 할 뿐 피고인의 해석이라고 인식할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범죄 행위가 상당히 악질적이었다라는 것을 그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서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제 이 김어준 씨가 법원에 출석을 했어요. 그 형사재판은 본인이 출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왔는데 기자들을 피해서 쪽문으로 급하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 기사 제목이 메시 무브먼트로 기자 따돌린 김어준이다. 뭐 그렇게 어저께 그 뉴스가 났더라고요. 기자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월드컵 기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메시는 내일 나옵니다. 내일 새벽에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 4강전이 내일 새벽 3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김원희 씨가 뭐 좀 본인도 창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주변에 명예훼손 벌금 맞은 혹은 모욕죄로 벌금 맞은 분들의 그 벌금 형량을 보면 이 정도로 큰 사례는 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면 거의 뭐 엄청 센 거예요. 최고형이잖아요. 그만큼 법원에서 죄질이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이게 초범이면 모르겠는데 그동안 축적되어 온 것도 분명히 참작을 했을 겁니다. 특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주진우 씨와 김어준 씨가 그때 나는 꼼수다라는 팟캐스트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오촌 조카 살인 사건에 개입됐다라고 얘기했다가 그 1심에서 기소되고 2심에서 뭐 국민참여재판까지 갔다고 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여전히 저는 그 왜 그렇게 판단되는지 모르겠어요. 개입된 게 없는데 개입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방금 우리 호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정선거라든지 천안함이라든지 생태탕이라든지 정말 사람의 명예를 가볍게 여기는 주제들을 방송에서 많이 하잖아요. 결국 처벌 안 받다가 이번에 이제 사법부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제동을 전 건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좀 더 유감스러운 것은 본인의 방송에서 벌금 2천만 원 맞았으면 죄송하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동재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담겨있는 그 영상을 내리겠다고 한다거나 그것도 없어. 정정을 한다거나 네. 그런 그 후속 조치가 없어요. 네. 아마도 계속해서 본인은 뭐 최강욱 씨가 했었던 이야기를 그냥 단순히 옮긴 것 뿐이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제스처 그 어떤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면 네. 또 다른 사건에서 또 아마 축적되어서 또 벌금 맞거나 나중엔 정말 법정 구속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해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분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를 했더니 또 그 지지자들은 진짜 뭐 또 성금 모아가지고 주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러지는 않을까 싶으면 그게 이제 범죄인들이 이제는 예를 들어서 아 나는 뭐 벌금 내고 말지 뭐 어차피 내가 내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할까봐 참 안타까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진짜 김어준 씨의 그 악행에 비해서 그 정도에 비해서 저는 2천만 원도 좀 솔직히 말하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피해받은 당사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동재 기자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이제 2라운드 시작이다. 이제 내 이름만 들어도 파블로프의 개처럼 반응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본인의 어떤 그 이번 판결 이후에 어떤 소감을 본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라운드 시작이고 7.7법도 잘 대응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김어준 씨가 자주 하는 말 있죠. 쫄지 마 땡땡. 띠바. 이걸 귀엽게. 이걸 썼죠. 근데 요즘 김어준 씨 많이 쫄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나이가 드셔서 이게 지키기가 정치인이 아니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장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사업자죠. 근데 요즘은 완전 친문편에 서고 네. 이러다 보니까 동접자도 많이 떨어지고 본인의 매출도 줄어드니 아, 이대로는 나의 이 사업적 영위를 계속해서 누릴 수 없다라고 네. 하니까 이제 김민석 총리의 영상도 먼저 준비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김어준 씨가 사필 예정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전 정말 오랫동안 피해를 받았던 게 이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나는 꼼수다가 그러네. 정말 저희를 많이 괴롭혔었습니다. 그렇지, 뭐 그렇지. 눈 찢어진 아이라고 대도 않는 그 진짜 저 분노에 떨게 했던 그런 표현을 쓴 적도 있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엄청 많이 진짜 했잖아요. 김희영 대변인 이 말하니까 너무 미안해. 난 솔직히 그때는 김어준 씨 방송 열심히 들으면서 아니, 그 말 그대로 다 읽던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많았죠. 저희가 그걸 대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대응을 많이 네, 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 대응하게 되면 문제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위원회 일치를 한번 맞기도 했었어요. 그 디도스 사건 이런 거는 또 맞아서 하필 또 저희가 제대로 공격도 제대로 못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김어준 씨가 그동안 많은 음모론을 제기한다는 거에서 이제 죄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전 제일 지금 납득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김어준 씨는 본인을 스스로 언론인이라고 지칭하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로 인정 못하는 게 지금 이번에 이동재 기자 사건 관련해서 봤었을 때 언론의 역할은 뭡니까?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지금 김어준 씨는 계속 자기는 최강욱 의원의 말만 인용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진정한 언론인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언론이라면 최강욱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 한들 거기에서 검증을 한 게 언론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소홀히 했으면 스스로가 언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이런 걸 봤었을 때 김어준 씨를 언론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조차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언론 아니 진짜 언론 진짜 전직 언론인으로서 언론인가요? 언론인이 아니죠. 언론인 아니고 네.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즈니스맨인데 사업가인데 네. 사업은 정상적인 상품을 팔아야 사업이죠. 네. 이분은 불량식품을 파는 거예요. 불량식품을 전국에 광범위하게 유포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어요. 그럼 그게 사업가입니까? 그럼 범죄자거든요. 이제 네. 범죄 저 단죄가 시작이 된 것이고 지금 자막에 나오지만 이게 보안 수사 검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경찰에서 맞습니다. 이거 그냥 불송치료에 그 결정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그거 다시 재수사해라라고 지시해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찰 수사팀장이 이동재 기자한테 네. 그거 그때는 제가 그 증거를 잘 못 봤습니다. 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다고 이제 이동재 기자 밝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에 검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 특징이 좌파의 특징이 그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한테 그런 결과를 내놓은 그 주체를 공격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악마화되는 거고 이제 법원이 악마화되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자기 잘못했다는 사과 안 할 겁니다. 네. 이제 법원이 잘못됐다고 하고 검찰이 잘못됐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 법치 질서를 보여주는 또 그
굉장히 중요한 단면의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김어준 씨가 보안 수사권을 그렇게 없애자고 막 이렇게 그렇죠, 앞에서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깃발 휘두르고 계신 건 아니죠? 범죄자들이 예. 이재명 대통령도 김민석 총리도 이기지 못한 아, 김어준 씨를 네. 이동재 기자가 이겼다.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들고. 진짜. 네. 아니 진짜 이런 분들은 좀 엄중한 심판을 좀 받으셔야 돼요. 좀 그리고 이런 사람을 청와대 출입 기자라고 언론사로 해가지고 출입 기자증을 주는 청와대도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 자기들한테 회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뭐 그 뭐지? 취재 편의점 나는 그 저기 네. 겸공 전부 다 언론으로 지금 네. 출입하기 시작했잖아요. 청와대 출입 기자예요. 풀단까지 됐었어요. 네, 풀단에 들어가 있어요. 아 풀단 들어갔어요? 네. 풀단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 저번에 한번 따라가지 않았나? 한번 미국 방문할 때 그 박형관 기자가 미국 그렇죠. 취재를 같이 네. 갔었어요. 그때. 흑백령이도 들어가시죠 그러면. 저희는 조선일보라서 대표님 저희 흑백령이도 선전인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도 지금 뭐 트럼프 백악관에서도 뭐 유튜버들을 언론인으로 해서 출입 기자로 넣으니까 뭐 별로 뭐 세계적인 트렌드인가 보다 뉴 노멀인가 보다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진짜 정권 바뀌어가지고 보수 진영으로 정권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성국 TV에서 언론사 등록한 다음에 우리 청와대 출입에서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뭔 말하겠어요. 말하지 못하죠. 말 못하지 이제. 근데 그게 근데 그들은 말할 거예요. 근데 맞나 네. 이게 그래서 진짜 그 지금 그러니까 경공에서 그 뭐라 하죠 엠바고를 몇 번 파기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순방 엠바고를 몇 번 네.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순방 지역 아무도 모르는데. 네. 그걸로 뭐 한 20일 정지인가 2달 뭐 그런 정도. 그리고 김어준 씨만 탓할 수는 없는 게 음. 국무총리부터 장관부터 출연을 아니 국정 운영의 보고를 거기 가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나 되냐고. 그러니까 저는 뉴스를 실시간으로 접하지를 못해요. 아니 그런 뉴스를 안 보니까. 아니 그 과거에 방송들을.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때는 총리나 장관이나 뭐 고성국 TV나 이른바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국정 운영 보고 안 했어요. 한 번 나가. 여기는 정말 노골적으로 그렇지. 총리부터 장관부터 각종 정책실장까지 전부 다 거기 가서 먼저 보고를 해요. 네. 그래도 과거에 소통관에서 뭐 혹은 뭐 정론관에서 정해진 브리핑 어떤 형식을 갖춰가지고 네. 그런 식이 아니라 네. 일단 김어준 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합니다. 네. 그러면 김어준 방송이 정말 투명하게 정말 그 똑바르던 언론관을 가지고 역할하는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왜곡되어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좀 유도한 질문도 있을 네. 거고 그게 네. 과연 일반적인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정식적인 언론의 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김어준 씨만 탓할 게 아니라 김어준 씨에게 계속 자양분을 줬었던 민주당을 탓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지적이네. 저도 좀 이게 그러니까 안 좋은 선례가 될까봐 저는 맞아요. 이게 맞아요. 마찬가지. 이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거라서 제가 제일 분노하는 건 민주당이 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국가가 이제까지 우리가 70년, 80년 동안 대한민국이 유지를 해오면서 어떤 만들어왔던 시스템 자체를 붕괴하는 것 때문에 저는 화를 많이 내는 거거든요. 좀 화가 나는 것이고.